자, 오늘은 이 소비자 행동의 내적 요소죠. 내적 요소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지각, 기억, 그 다음에 태도, 요 세 개 정도를 이제 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 기억, 그리고 이제 약간 부연 설명으로 기억과 광고, 태도 변화, 그리고 내적 요소와 뭐 스폰서십에 대한 이 적용, 뭐 이러한 부분으로 한번 그 구성을 해봤는데요. 지금 하루에 요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조금 양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두 주에 나눠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은 다음 주 거까지 조금 땡겨서 하고, 왜냐하면 진도가 조금 지금 떨어져 있어 갖고요. 일단은 내적 요소, 즉 지각, 기억, 태도 변화,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소비자 행동을 구성을 할 때 이런 그 전체 영향 요인, 그 다음에 경로를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내적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즉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구성을 하고 내적 요소를 그 주로 봤을 때 마케팅 적용을 이제 어느 쪽에다 할 수 있냐면은 홍보, 광고, 뭐 스포츠 쪽에서는 스폰서십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자, 무엇을 높일 수 있는가, 뭐 기억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끌어올리는데 이러한 내적 요소들이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구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적 요소가 끝나고 이제 외적 요소로 가게 되면은 이런 그 요소들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문화라든가 사회계층이라든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외적 요소들도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내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지각 부분을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지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감각이라든가 뭐 지각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구성을 하는 부분들을 이 원론적인 내용들을 조금 포함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마케팅을 실시를 할 때 우리가 주로 어떠한 요인들을 마케팅 전략으로 수립을 하냐면은 가격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프로모션 등을 실시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천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스포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체험적인 요소, 그 다음에 뭐 감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정보적인 요소, 이러한 부분들을 다 똑같이 이용을 하긴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마케팅 전략, 또 제공되는 마케팅 정보들을 어떻게 수용을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언급을 하기 위해서 감각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감하면은 주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홍보를 할 때, 광고를 할 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 갖고 주로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체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것, 그 다음에 포스터라든가 광고물을 봤을 때 약간의 전달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마케팅 전달을 실시하는 데 있어 갖고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부분들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광고를 실시를 할 때 요것들을 각각 분리해서 가지는 않아요. 분리해서 가지는 않지만은 종합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감각의 형태를 고려를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각을 이제 수용을 하죠. 예를 들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한 감각 수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 수용기를 가지고 정보를 느끼게 되면은 자, 촉각이나 청각이나 시각이나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거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감각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짧다. 그 다음에 정보가 원정보, 즉 자극의 형태죠. 그냥 자극의 형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일부의 정보만, 감각만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 정보의 수용을 할 때 제공해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정보를 줄지 구성을 한다라 그래도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수용하는데 선택적으로 아주 일부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떠한 요인들, 우리가 뭐 접근을 할 때 주로 강조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 예를 들면은 시각에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크기라든가 색깔, 위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각에서 고려해야 될 하부 요인들이겠죠. 자, 청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멘트를 어떻게 하는가, CM송을 어떻게 하는가, 어떠한 느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가, 청각적 메시지겠죠. 청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전달해 줄지 해줍니다. 그래서 기억이 오래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들을 청각의 요소들을 고려를 하죠. 자, 후각 요소. 후각 요소를 전달할 때 왜 그 색깔과 동일시 시켜갖고 이 후각적인 요소들을 기억나게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스포츠를 할 때 후각적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영상이나 소리를 통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먹는 것을 할 때는요, 색깔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미각적인 요소를 끄집어내죠. 그래서 미각적인 요소를 끄집어내고 뭐 후각적인 부분, 땀 냄새, 향기 냄새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요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수용할 때 한정된 정보지만은 연상된 통합적인 전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감각적인 요소들을 꽤 많이 고려를 해서 전달을 해주죠. 자, 그리고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용을 할 때 주의 수준을 요구를 높이기 위해서 감각의 자극을 극대화시키는데 시켜주죠. 그래서 주의력, 주의. 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력을 발생시켜줘야 돼요. 자, 우리가 홍보하는 데 있어갖고 주의를 높여주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내용들을 감각적인 요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끌어주기 위한 몇 가지 시스템들을 고려를 해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주의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주의력의 결정 요인, 그리고 주의력의 측정 방법,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주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주의를 시킨다. 자,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위치, 여기 보면은 용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죠. 자, 여러분들에게 요만큼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기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주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위치화, 집중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효율성 등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로서 선택성과 집중성이 있겠죠. 똑같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 그래도요, 이 수업 중에서 슬라이드가 여러 개 있지만 여러분이 끝나고 났을 때 기억에 남는 슬라이드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슬라이드를 구성을 할 때 수업 내에서도요,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강조를 해야 될 부분, 선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집중. 그래서 집중은 주어진 용량 대비, 그 다음에 자발적, 그 다음에 용량 자체는 우리가 구성을 해서 주죠. 그래서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를 구성을 해줍니다. 자, 주의와 환기. 자, 환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은, 자, 환기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아주 높은 주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환기 수준, 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수준을 이제 볼 때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은 역유 형태로 그래프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좋은 그 주의 집중력을 보는 상태는 긴장된 상태에서 이거 지금 아주 빨리 어느 정도를 암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집중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집중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과도한 집중 상태 내지는 과도한 뭐 긴장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는 높은 그 집중력을 오히려 끄집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와 환기의 경기에서 환기의 관계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래서 환기 수준이 낮을 때, 높을 때, 그 다음에 지나치게 높을 때의 집중력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환기가 중간 수준 정도에서 이 주의력, 정보 처리 능력이 가장 높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15초다. 그럼 15초 중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10초, 12초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색깔, 그 다음에 뭐 텍스트, 소리 등을 이용해 갖고 기억에 남는 한 가지의 정보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경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뭐 재미적인 요소, 무언가를 집중적으로 전해주기 위한 구성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시키기 위한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의 집중 시간들과 상황적인 요소들, 감각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갖고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구성을 이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세스적인, 그다음에 이 관계 상황에서의 주의와 환기를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러한 요소들, 감각적인 요소와 주의, 환기의 이제 관계에서 놓고 봤을 때, 자, 주의력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요인들은 다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욕구, 생리적 욕구, 정보적 욕구, 자, 적응, 지각적 탐색과 방어, 그 다음에 주의의 범위 등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주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생리적, 지적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여러분의 이 주의력이 올라가겠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은 주의력이 높아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서 이 욕구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탐색된 욕구에 맞춰 갖고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 다음에 계속 강한 정보를 주면은 강한 정보도 적응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강한 정보를 주고 나중에 그 강한 정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갖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강도로서 나가게 되는 이 자극들은 금방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적응이 가장 빨리 돼버리는 부분들은 후각적인 부분이 되겠죠. 후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쉽게 피로해지는 부분, 청각적인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각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의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기보다는 여러 개의 감각 정보들을 필요에 의해서 주기를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 시각적인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청각적인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텍스트적인 자극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시간을 주지 않고 새로운 자극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지각적 탐색과 방어.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지각적 탐색에 의해서 높은 이 지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정보들, 도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익숙한 부분들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기억이라든가 감각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극이 강할수록 주의 범위는 작아진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큰 그림에서 강도를 낼 수 있는 부분. 자, 지속적으로 똑같은 톤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다가 하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각적 요소가 시간적인 요소, 위치적인 요소가 딱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주의의 범위를 일부러 축소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 뒤에 이제 뭐 좀 언급이 되겠지만은요, 프로모션의 구성. 자, 작게 보면은요, 경기의 구성. 크게 보면은 경기의 구성, 작게 보면은 광고의 구성 요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끄집어서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달력을 가지고 어떠한 전달을 목적으로 할지에 따라서 구성 요소들은 조금씩 달라지죠. 자, 여기 뭐 몇 가지의 뭐 예시들이 있죠. 자, 어떠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 뭐 어필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형태의 자극적 요인들을 줌으로써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중계를 한다. 자, 스포츠 경기를 중계를 하는 부분 안에서 하이라이트를 뽑아낸다 라고 하면은 하이라이트를 구성하는 방법들, 혹은 이 경기를 예고하는 데 있어 갖고 경기에 어떤 관심을 끌게 하는 것, 결국에는 광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를 통해서 다른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부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내적 정보를 탐색하고 여러분의 수용을 고려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뭐를 이제 목적으로 두냐면은 설득을 목적으로 두는 거죠. 설득, 태도의 변용이라든가 행동을 목적을 하는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두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의력을 높이는 부분에서 바로 행동으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주의력을 높이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자, 노출을 시키죠. 노출시키는 구성 요소를 맞춰봅니다. 구성 요소를 맞춰봄으로써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 주의력 수준을 결정을 하는 거죠. 최대한 소비자들, 팬들의 주의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춰냅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이 되죠. 자, 주의하고 정보를 봅니다. 정보를 하게 되면 이 정보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요. 정보 처리를 하죠. 그래서 지각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경기가 있구나, 이러한 재미가 있었구나, 이러한 요소들을 내가 기억할 만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한다라 그러면은 주의력의 수준에 의해서 기억의 양과 길이와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태도를 형성을 하고 형성된 태도에 의해서 태도의 변화, 즉 태도의 변화라는 부분은 태도라는 거는 감각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인지적인 부분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참여를 한다든가 구매를 유발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자, 어필 유형들을 보면은 자, 언어의 선택, 자, 색다름, 유머, 모델, 뭐 크기, 색상, 대조, 강도성, 위치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줍니다. 자, 주의력을 높이는 부분이죠. 주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어떠한 그 구성 요소들, 어필 유형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색다름, 강도성, 집중력을 높이는 거죠. 주의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사람마다 주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색다름에 주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모델, 왜냐,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친숙하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 다음에 강도성. 자, 제품의 형태를 중심으로 한 강도를 주는 거죠. 자, 이러한 이 술 병 모양 뭔지 아시나요? 임페리얼 같은데? 하여튼 병의 모양이 다른 술병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적인 원통형의 술병보다는 형태적인 측면을 강도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시켜내줍니다. 그 다음에 주의력을 높이는 데 있어 갖고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도 주의력을 높이고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죠.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와 아무나 할 수 없다. 자, 어떤 식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력을 높일 수가 있냐고 보니까는 대부분 긍정적인 요소들을 주는 것이 주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모델도 쓰고요. 색다름도 줄 수가 있고, 강도,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모델, 애니메이션화 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주의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력의 결정 요인들을 자극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 유행이 있어요. 언제는 어느 업종 내지는 어떤 상품에 관해서는 이 성적인 부분, 또 어느 시기에는 유머적인 부분, 모델에 대한 의존, 그 다음에 비교, 대조 여러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 대부분 이러한 그 자극들은 하나의 콘텐츠로 독립적으로 보기보다는 시장 상황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고 이 정보들을 가지고 다른 정보하고 대비했을 때 여러분에게 쉽게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것. 자, 예를 들면은 축구 경기의 어필 유형과 농구 경기, 배구 경기의 어필 유형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배구다 그러면은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남자 배구, 여자 배구, 내지는 비치발리볼 형태들도 다양하죠. 그럼 거기서 어떠한 부분, 본인과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상대적인 어떠한 요소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자, 요즘 야구 같은 경우
자, 축구 같은 경우 만약에 본다라 그러면은 축구를 광고를 한다라 그러면 다른 스포츠 대비 어떠한 장점들을 내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야구에 갖고 있는 특성들, 그 다음에 야구를 어필하고 야구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 더 갖게 되고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게끔 만들어내는 요소들. 국제 경기 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선수 중심이네요. 그렇죠? 모델 중심의 어떠한 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수 선수들, 그 다음에 뭐 상대방 등에 대한 특성들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선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 예를 들면 뭐 응원 문화, 뭐 이러한 부분들로 해갖고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은요.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관심을 끌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고편을 한다든가 광고를 한다든가 혹은 구단별로도 같은 우리 연고지에 있는 구단이지만은 축구 팬도 있고 야구 팬도 있고 농구 팬도 있고 각각 다른 팬들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팬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주의 집중 요구들, 기존의 팬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팬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팬들, 관심을 갖게끔만 하면은 어느 정도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관람자들, 이러한 관람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고려를 조금 해서 접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주의력에 대한 이제 접근 방법 같은 경우 측정 방법은 실험적인 측면에서 이 시각적인 부분을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응용을 해갖고 집중력을 확인하기도 하고 구두를 통해서 주의력을 확인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각으로 지각에서 주의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갖는 겁니다. 정보 처리를 하는 거죠.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지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보, 자극이죠. 자극 형태의 정보 등을 우리가 수용을 해갖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 프로세스들을 구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각의 지각과 감각, 지각의 의, 특성, 그다음에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입력된 정보에 대한 오감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각은 두뇌로 유입된 자극을 개인의 주관적 배경, 주관적인 가치, 주관적인 생각, 개인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여러분의 그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각 내지는 지각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진 정보죠. 정보, 주의, 그다음에 이제 지각을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의 정보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보화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정보지만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반응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다 다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대상이 있겠죠. 소비자를 세분을 합니다. 세분을 하는 기준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세분화된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 다른 형태의 정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은 구성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자극도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 자, 지각은 욕구를 창출한다. 자, 욕구가 있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요구, 그 다음에 수요를 창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와 이 내용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예를 들면은 기존에 필요하지 않았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전혀 여러분들에게 이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원들, 에너지원은 다 똑같지만은 인지하지 않은, 지각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운동을 참여를 할 때 보충제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자, 어떤 식으로 이러한 정보를 이제 지각을 제공해 줄 수 있냐면은 뭐 광고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제 내용적으로 본다라 그러면은 자,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하루 3끼, 그다음에 간식하는 기존의 영향력에서 운동을 했을 때 갖게 되는 운동 효과가 뭐 표현은 그렇지만 한 100%다. 운동을 했을 때 자기가 갖게 되는 운동 효과가 100%인데 아주 작은 에너지 바 내지는 뭐 섞어 먹는 음료수, 에너지 드링크, 뭐 단백질, 뭐 어느 정도에 대한 이 영양분을 섭취했을 때 운동 효과가 200%가 될 수가 있다. 얼마나 편한 정보예요. 자, 여러분이 똑같이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뭐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한다. 그 효과를 먹는 것만으로 200%를 올려주겠다. 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죠. 모르고 있었던 정보지만은 주의력을 높이고 광고를 해주고 지각하게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게 해주는 거죠. 자, 스포츠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 뭐 이러한 혜택들, 정보들, 내지는 뭐 감각적인, 감성적인 요소들도 뭐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고려를 할 때 어떠한 정보가 생성되도록, 어떠한 욕구를 가지도록 의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통제는 안 됩니다. 어느 수준, 정확히 어떤 내용을 이 사람에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의도는 갖고 있을지언정 정확한 구성은 불가능해요. 정확한 구성은 불가능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최소한의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참여할 때 음식을 어떻게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내 제품 내지는 이러한 영양소를 하게끔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뭐 수업을 듣고 내지는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닌 부분에서 이러한 지각 과정을 유도를 함으로써 새로운 욕구를 창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욕구를 창출시키기 위한 구성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소비자의 지각 변화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은 소비자의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지각은 욕구, 그 다음에 마케팅 활동, 구성 요소, 전략이 수립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러한 전략에 의해서 새로운 지각, 새로운 정보죠. 새로운 정보를 구성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마케팅을 얘기를 할 때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그 경향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굳이 안 사도 되는 거를 꼭 사게 만드는 것이 마케팅이죠. 필요 없는 것을 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유통시키고 판매하고 프로모션하고 필요 없는 새로운 욕구를 창출시켜서 판매하게 하는 것. 이게 뭐 마케팅의 이제 기본적인 관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원론적으로 우리가 방법적으로는 마케팅에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소비자를 주체로 했을 때 조금 더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각의 특성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각은 주관적이다. 자, 지각을 받아들이는데 누군가는 맞아 라고 그 정보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아닌데 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오랫동안 기억을 못하고 혹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한 부정적 행동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 태도, 편견을 스스로 지각을 통해서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구매 형태를 갖도록 하는 거죠. 자, 지각의 선택성, 지각의 과부하.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의도를 준다라 그러면 헛갈려 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요거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너무 많은 부분을 줄 필요는 없겠죠. 선별적 감지, 사람마다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전체의 정보 내용에서 어느 정도 이 자신과 일치되는 주관적인 부분, 나에게 맞는 부분만 수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 체계와 일치된 부분만을 고려를 해주죠.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미지 관리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모델, 선호하는 문구,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익숙하지만은 강도를 줄 수 있는,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광고, 제품, 그 다음에 기업들 간의
일치성을 유도를 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태도에 의해서 선택적인 지각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에 후원 모기업이 있거나 후원 기업이 있겠죠. 스폰서 기업이 있거나 스폰서를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과 여러분이 응원하는 구단과는 어느 정도 인지적으로 일치하죠.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일치시키고 그 기업이 내놓는 제품, 그 제품은 좋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와갖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나와서 그 기업의 제품을 또 홍보를 해줘요. 어느 정도 배경적으로 한 번에 전달 가능한 마케팅 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이제 마케팅 활동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배경과 태도를 미리 장기적으로 구축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할 때 일치성, 신념, 그 다음에 뭐 충성도, 동일시, 관여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맞추는 부분들은 우리가 브랜드 관리라는 말로 통합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전반적인 통합적인 하나의 가치 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을 유도를 시키는 과정들. 그래서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컨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뭐 계속 이어지는 얘기겠지만은 주의, 집중, 지각, 기억 등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기업의 색깔, 그 구단의 색깔, 그 제품의 색깔, 그 광고의 컨셉, 그 다음에 배경적인 느낌들. 자, 파란색으로 대별되는 기업 어디죠? 자, 빨간색으로 대별되는 기업. 자, 노란색은? 그쵸? 자, 여러분이 하나의 색깔, 하나의 어떠한 그 컨셉들을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부분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그 과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폰서십 같은 경우를 할 때 보면은요, 같은 동종 업계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라 그래도 두 개의 유사한 회사의 스폰서를 받지 않죠. 한 업종에 하나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한 사업군, 한 영역군, 한 제품군에서 떠올릴 수 있는 제1회상군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나중에는 뭐 전부 결국은 혼돈이 됩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지각과 감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아까 내었던 이 제공 요인들, 그렇죠? 감각적인 부분에서 주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도 지각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색상, 강도, 움직임, 대조 이러한 이제 방법들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준비, 지각적 고착화, 지각적 습관, 그 다음에 뭐 자신감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 지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행동 패턴, 신념,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 주의 그 형태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공부가 하기 위해서 공부 전에 꼭 하는 행동들이 있죠.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뭐 음악을 튼다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각을 하는 데 있어 갖고 필요한 여러 가지의 뭐 습관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념적인 부분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해도 되나? 나와 어울리는 것인가? 나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인가에 따라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프로세스가 달라지는 거죠. 과거의 경험, 기분, 사회적 윤리 등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 결국에는 주관적인 어떠한 그 배경적인 요소들, 배경적 지식, 뭐 이러한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 이번 경기는 이길 거야, 질 거라고 생각하고 보지는 않죠. 자, 어떠한 특정한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듯이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보죠. 집중을 한다는 건 개인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개인적인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동기적인 부분이 있겠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기분에 따라서 지각에 영향을 준다. 자, 기분이 좋다.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정보가 지각에 공부하는데, 지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수용하는데 훨씬 더 좋은 이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똑같은 광고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요. 똑같은 광고 메시지를 A 집단과 B 집단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A 집단은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누구나 봐도 기분이 좋아질 만한 영상을 잠깐 보여줍니다. 누구나 봐도 기분이 나빠질 만큼 약간 좀 혐오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똑같이 한 10초 전달을 해줘요. 10초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은 요 지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그 프로세스를 하고 기억을 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집단이 더 높게 나오냐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은 집단이 이 지각 능력이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 태도, 정신 상태 등이 기분이 좌우가 된다. 그다음에 사회 윤리적 요인, 뭐 중거 집단 내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이것이 일반적인 정보인가, 일반적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참여하고 해도 되는 활동인가, 이러한 활동과 아닌 부분들이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가끔 일탈을 추구하기도 해요. 일탈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 일탈이라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완전한 일탈은 없죠. 완전한 일탈은 없고 여러분의 사회적 규범 안에서 새로운 활동, 다소 도전적이라는 의미로 포장을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사회윤리적 요인도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물리적인 절대적 문턱, 뭐 이러한 그 지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치 수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미각, 후각, 촉각적인 오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물리적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까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소리의 크기, 그 다음에 뭐 맛의 맛의 뭐 양, 그 다음에 뭐 후각, 촉각,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이러한 절대적 문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계 수준 이하의 지각,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부분을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은 지각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너무 극치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지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라 그러면은 이 부분은 최소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강한 이 부분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부분들은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각의 한계는 차등적인 이 문턱이 있다. 그래서 변화량에 따라서 지각의 수준들이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수준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이러한 강도의 수준들을 적용을 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극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주의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주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선택적인 지각, 그 다음에 지각을 스스로 조직화해요. 새로운 어떠한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지각적인 부분들을 지각적 해석을 실시를 하고 그것은 하나의 정보화로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가 돼갖고 그 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 정보들을 수용을 하게 되는 지각 과정들에 대한 구성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단계별로 보면은요. 자,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되죠. 선택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유용할 것 같은,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만을 끄집어 드립니다. 끄집어 들어갖고 선택적으로 지각을 하죠. 선택적 노출, 선택적 주의, 선택적 이해, 선택적 보존을 실시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각을 하는 과정에서 지각적인 탐색을 해요. 이게 나와 맞나? 안 맞나? 옳은가? 그른가?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지각할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부분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지각을 실시하고 안 하시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이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각적 균형, 지각적 불균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제공을 해줬어요. 스포츠는 일주일에 7번 참여하는 것이 좋다. 자,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입니다. 자, 프로모션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자, 스포츠는 일주일에 3회만 참여하면 좋다. 자, 스포츠 참여를 하는 데 있어갖고 프로모션을 겁니다. 일주일 자유이용권보다 일주일에 3회만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화수목 내지는 월화수만 한다. 어차피 일주일에 저는 3번밖에 안 하니까는요. 3번밖에 안 하니까는 그러면은 나는 그 프로모션을 반 가격에 한다라 그러면은 오케이 참여하겠다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떠한 그 지각적인 선택을 하죠. 근데 일주일에 3번 안 되지. 5번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3번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프로모션은 뭐 이런 비지식적인 비상식적인 프로모션이 있나 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그것을 구매 지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 그래도 지각 이 불균형은 한 후 행동 전 구매 시점 그다음에 구매 후 시점에서도 인지 부조화는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선택적인 지각, 선택적인 프로세스, 선택적인 정보화를 실시를 하는 거죠. 자, 지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편적이지가 않습니다. 선택적이지만은 조직화해요. 지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특성에서 보면은 자, 완결 끝에서 보면은요. 부호화. 지각적 부호화. 이거는 이 색깔, 이 그림, 이 모델, 이 문양, 이 브랜드, 뭐 이 상표 뭐 이러한 식으로 지각적 부호화를 실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각적인 통합화를 실시를 하죠. 결국에는 하나만 연상을 시켜도 참여할 수 있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단편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큰 종합적인 완결성, 집단화, 형상화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의 그 조직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각적인 해석. 자, 지각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 지각적인 해석은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 정보화된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흡수된 상태를 의미를 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구축하고 있는 실질적인 정보화된 내용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각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이고 선택적이고 임의 조직적이에요. 임의 조직적이기 때문에 자극에 대해서 왜곡을 합니다. 왜곡된 자극, 겉모양, 전형적인 이미지, 신뢰하는 발신인, 외재적 단서의 이용, 첫인상, 성급한 결론, 후광 효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 형태의 정보를 수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외우기 쉬운, 지각하기 쉬운 쪽으로 바꿔버립니다. 스포츠 스타를 볼게요. 자, 김연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연아. 자, 김연아를 생각한다라 그러면은 김연아 하면은 떠오르는 것 뭐가 있죠? 김연아 하면 떠오르는 것? 교정. 또? 금메달. 빵? 빵은 어디서부터 온 내용이죠? 빵순이에요. 빵순이. 피겨. 롯데. 소년제. 에어컨. 퓨센. 고대. 국민은행.
커피.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연아는 그 김연아가 아니죠. 이 실질적으로 김연아라고 이 브라운관이나 마케팅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 김연아와 실질적인 김연아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라진 김연아를 가지고 광고로 포장을 해요. 광고를 포장을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김연아를 똑같은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누구는 텔레비를 좀 많이 보기도 하고 덜 보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도 똑같은 모습을 줘요. 똑같은 모습을 주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김연아는 다 다른 김연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김연아가 좋은 사람도 있고 김연아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같은 김연아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할 수도 있고 뭐에 의해서 개인에 따라서 달라진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자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보가 훨씬 더 왜곡되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딱 하면 떠오르는 뭐 연상어들이 뭐 있겠죠. 그 다음에 첫인상, 성급한 결론, 뭐 후광 효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각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영역별 수준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김연아 하면 떠오르는 부분들이 먹을 부분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업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범위 안에서 분류화를 실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준, 연상, 일반화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지각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추론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지각적 추론을 하죠. 지각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형상화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평가, 그다음에 유사성,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의 추론적인 결론을 내보내죠.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한 제품, 어느 모델, 그다음에 어느 기업에 대한 하나의 지각도를 형성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각의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가격 대비 뭐 효용성,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올드한 이미지, 그다음에 뭐 영한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상반되는 그 입체 도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조사를 할 때 우리가 타겟을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된 시장 안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정 제품, 특정 이 기업, 특정 이 광고에 대한 지각도를 조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각도는 실질적으로 마케팅에서 이용을 이렇게 하는데 그 지각된 내용을 역시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 스포츠 쪽에서요. 스포츠 쪽에서 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자, 김연아하고 누구 일반 모델을 놓고 봤을 때 자, 김연아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금메달을 땄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력을 갖고 있는 이 본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본인의 모습이 있고 그 본인의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그 다음에 뭐 경기력, 미적 감각, 뭐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뭐 패션 감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 실제 상태, 실제 현실을 반영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다른 이것들 기업이나 광고나 제품들이 묶이게 되죠. 반면에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원천적인 이 이미지 지각이 없죠. 그래서 선수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다른 부분하고는 다르게 오랫동안 그리고 확실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홍보를 할 때 스포츠 스타가 효과가 좀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김연아가 좀 다른 이미지가 있긴 있지만은 김연아 하면 떠오르는 공통적인 어떠한 지각 정보가 있죠. 지각 정보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델은 힘들어요. 안티도 상당수 많을 것이고 그 이미지가 정확하지 않죠. 그 이제 지각할 수 있는 정보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왜곡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 내용을 맞추는 데서는 스포츠 스타가 좋은, 상대적으로 일반 모델보다 좋은 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들에 대한 내용, 자, 선택적 지각을 보게 되면은 선택적 노출 주의 이해, 뭐 이러한 보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적 지각 과정의 또 하위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SNS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노출 주의 이해 보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친구를 맺고 그 글을 보고 하죠. 그래서 관심글로 등록이 돼 있다든가 좋아요가 많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이 자체 이용이 어느 정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지각적 탐색. 자, 자신의 욕구,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기억한다.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한다. 그다음에 소비자 욕구와의 수준에 따라서 지각적 탐색이 이루어진다. 뭐 여기 그 이제 수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밀어내기가 있습니다. 방어를 하는 부분이죠. 방어 부분에서 이제 그 오는 부분은 오히려 이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거, 기존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은 이게 내 신념에 내 생각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지각적 방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각적 방어를 실시를 할 때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불안 요인, 그 다음에 걱정 요인, 그 다음에 불일치 요인들을 최대한 없애줍니다. 최대한 없애줘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에서 이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을 만한 내용,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은 가능하면은 축소를 시킵니다. 혹은 마케팅 활동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사서 중고차 값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케팅 정보에다가 아예 그러한 정보를 넣어줍니다. 3년 이후 자동차의 반값에 재구매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 GM이 그랬었죠. GM이 모델이 하도 자주 바뀌고 단종이 되니까는 그거에 대한 보호를 해주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각적 방어를 아예 미리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선택적 지각에서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겠죠. 자, 제공되는 정보와 신념 사이의 일관성. 그래서 뭐 인지 이론, 뭐 사회 판단 이론, 그 다음에 자기 신념과의 균형 이론,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 이론, 이러한 부분들을 지각적 균형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이용되는 모델들이고요. 선택적 지각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래서 지각적 불균형은 구매 전과 구매 후에 따라서 달라지죠. 대부분 우리가 이러한 지각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들은 뭐 어떻게 있냐면은 개인이 스스로 정당화시키려는 개인에 대한 그 귀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구매를 했고 이게 다소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나의 신념에 맞지 않는 것을 내가 행동하고 구매했더라 그래도 자신에게 그것을 돌려버리죠. 그래서 모델이나 기업이나 제품에 그러한 내용들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케팅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사후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일단 행동을 유도시키기 위한 구매 전 불균형에 그 많은 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개인적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지각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각은 또 이렇게 지각의 수용은 선택적이다라는 말이 있었고, 지각 과정에서 두 번째로 그려져 있었던 조직화는 의미 있는 덩어리,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정보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각을 부호화한다. 부호화. 그러니까 하나의 자극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 코드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화 시키는데 뭐 코드화하는 것은 부호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지각하면서 인지하면서 지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직접 무의식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호화의 특징은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다. 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을 기억을 할 때 뭘로 어떻게 부호화를 하세요? 뭐 헤어스타일, 옷, 아니면 이름, 아니면 말투, 아니면은 냄새? 뭘로 사람을 부호화하시죠, 여러분은? 이름으로, 문자로. 자, 그렇게 부호화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억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는 아니지만은 냄새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냄새 다음에 색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향수를 자주 바꾸고 뭐 로션을 바꾸고 한다라 그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냄새와 색깔이 어느 정도 일치해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제일 저는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게 이름. 누군지 알아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아는데 문자를 기억을 못해. 이름을. 그런 보면 제가 사람을 부호화하는 형태, 그 다음에 그걸 조직화하는 형태는 조금씩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공해주는 이 부호화의 또한 이 선택적인, 조직적인 하는 과정에서 부호화의 이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통합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것을 통합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완결성, 집단화,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등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죠? 뭐 이런 것들. 자, 뭐가 들어갈까?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통합적인 내용에서 빠지고 유사하고 그 옆에 있고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지각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뭐 빠져있는 내용, 완결이 안 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채워 넣고 싶죠. 채워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핵심적인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느 부분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부분을 빼서 저거를 스스로 만들게끔, 스스로 완성하게끔 만듭니다. 스스로 완성하게끔 만들어갖고 더욱더 통합적인 그 기억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을 훨씬 더 오래도록 가져가도록 하는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각적인 해석, 자, 자극의 왜곡이 된다 그랬죠. 겉모양, 전형적인 이미지, 신뢰할 만한 발신인 외재적 단서의 이용, 첫인상, 현급 판결론, 후강 효과. 자, 이런 거는 아주 많이 이용합니다. 자, CM, 노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이미지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강호동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백점. 힘이죠, 힘. 힘을 뭘로 연결을 시켰어요? 먹는 걸로 연결을 시켰죠. 그렇죠? 힘과 먹는 거가 유사한가요? 지각 구조에 있어갖고 힘과 먹는 거. 자, 우리나라는 밥이 보약이라는 기본적인 신념이 있죠. 그렇죠? 밥이 보약이다. 먹는 것이 뭐 남는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이미지가 남들이 보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 힘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묶어버리는 거죠. 신념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수용할 만한 것, 그 다음에 유사한 이미지들을 하나의 그 지각의 해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강호동 하면은 먹는 거, 결국에 이어지는 것은 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조금 뭐 정관장 같은 거, 주로 정관장 모델, 병원 모델, 뭐 보조식품 모델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거 하죠. 그거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 유사성이 있는 사람, 통합이 가능한 사람, 뭐 이러한 부분들로 구축을 해서 가는 거죠. 자, 지각적 분류. 자, 분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류화의 기준, 자, 가격, 포장 상태, 그 다음에 상표명, 상품 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일반화. 이것은 일반화의 기준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보한 수준으로 구분을 해서 이 지각을 하고 그 지각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지각적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맞추는 거냐입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그것은 부정적이다 혹은 긍정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스포츠가 경기가 끝났어요. 경기가 끝났는데 전문가들의 평가가 졌지만은 훌륭한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과 뭐 이겼지만 엉망인 경기였다. 라고 했을 때 그 팀에 대한 자, 무슨 감독 호 무슨 대회의 평가가 이렇다 저렇다 나오죠. 그럼 그 평가가 초기 때는 대부분 호의적으로 해줍니다. 호의적으로 해주고 평가가 좋다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팀이 좋다, 희망이 있다, 볼만하겠다, 덤빌만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맞춰주는 거죠. 유사성에 따른 추론, 형상, 상표명을 유사 제품과 연결한다. 뭐 매복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매복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MBC 마케팅 할 때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빨간색에 국가대표나 축구 경기에 빨간색. 대표죠. 대표팀 후원이죠. 근데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죠? 후원사가 아니라 이 서포터즈를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축구 선수와 빨간색이라 그러면은 다 가장 신뢰가 있는 추구할 만한 가장 이 축구협회라는 부분을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성에 따른 추론을 해버립니다. 추론을 유도하는 거죠, MBC 마케팅은. 그래서 싸게 이제 비싼 지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의 지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싼 스폰서십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싸게 그냥 접근을 이제 가는 거죠. 상관관계적 추론, 고가격은 고품질이라고 평가하는 것. 지각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뭐 스포츠 종목 간 지각도 뭐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각도를 통해서 실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각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통합적으로 이 내용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여러 가지 정보, 여러 가지 기업,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 있는 지각도를 평가를 함으로써 그 위치화를 조정하는 활동, 결국 이것이 마케팅 활동에서 이미지, 그렇죠? 포지셔닝을 하는 목적이죠. 그 방법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변화된 내용으로 추구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이미지와 지각된 위험을 이제 두 가지 중요 요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지 요인을 지각도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내용들은 지각도에서 보는 하위 요인들로 보면 돼요. 윤리에 대한 부분, 판촉 활동에 대한 부분, 뭐 위험 요소에선 재무적, 사회적, 심리적, 기능적. 정보를 탐색을 할 때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한 탐색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탐색할 때. 요거는 이런 위험성이 있겠구나. 이러한 재무적인 장점이 없구나.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있다. 뭐 이러한 식의 어떤 위험의 요소가 된다 그러면 정보 처리에서 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지죠. 빼버리는 겁니다. 다시 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끔 해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마케팅 전략에서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란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총체적인 상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지만은 이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라고 하는 요소가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주관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 지각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지각을 형성하는 데 필수 요인이 이미지죠.
그래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표 이미지, 점포 이미지, 판촉 활동에 대한 지각, 기업 윤리에 대한 지각들을 실시를 하고, 자, 위험 요소도 지각 요소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 지각을 할 때 통합적으로 보지만 그 통합적인 요소 안에는 부정적인 위험 요소들, 위험의 요소들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한다면은 이러한 그 변화가 예측이 된다. 이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보기 때문에 지각을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으로 요소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각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줍니다. 일단 싸면은 손해 봐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특정 상표를 한다. 내지는 전국적으로 누구나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구매를 한다. 뭐 이러한 부분이죠. 자, 뭐 웬만한 사람들은 모험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험을 즐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 대중적인 것, 일반적인 것, 저렴한 것, 이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실시를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위험의 지각 요소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한 판촉 활동들을 실시를 하죠. 여기 보면은 환불 가능합니다. 일단 구매해 보세요. 3개월 타시고 마음에 안 들면 착 환불해 드립니다. 한 달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해주고, 보증 기간, 그다음에 교환 정책, 위험의 요소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그렇다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줄어든다라 그러면은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 거기에 관람하는 것. 자, 만약에 재미없으면은, 맛이 없으면은 환불해 줍니다. 음식점 가면 가끔 보셨나요? 자, 환불하는 케이스를 본 적은 없죠. 그냥 위험 요소만 제거해 주는 겁니다. 위험 요소만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재미없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그래요. 물론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없죠. 먹는 거에서만 이제 뭐 보통 하지만은 재미없으면 환불해 준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도 TV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못 하는데, 하여튼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마케팅 활동들을 펼쳐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서 보면 상표 이미지, 자, 어떠한 상표별로 갖고 있는 이미지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나이키 상표의 이미지는 뭐예요? 스워시. 스워시가 뭐죠? 스워시. 아무 뜻 없죠? 아무 뜻 없습니다. 원래는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의 날개를 형상화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말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필드 같은 데 뛰어다니면은 뛰어다니는 어떠한 그 필드 원형, 이게 원래 나이키가 그 오레곤 대학에 있는 트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트랙을 형상화했다라는 말도 있고, 혹은 아무 뜻도 없고 역동성적인 것, 의상업, 뭐 씩씩 지나가는 것을 뭐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하여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역동성과 승리죠. 그렇죠? 이러한 이미지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상표 이미지를 구축을 하는 거죠. 왼편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이미지죠? 이게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이게 저기 남성들입니다. 남성들이고 남성의 얼굴 쪽으로 번개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성 상품, 여성 화장품이었나 뭐 이런 거였는데, 하여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표예요. 남자 번개 맞는 게 상표고, 그다음에 포스터 이미지도 그것과 같이 통합을 시키는 거죠. 자, 다음은 기억으로 빠집니다. 기억은 얼마 구성이 안 돼 있네. 자, 일단 기억에 대한 부분 보면은 기억에 관한 구조, 정보 처리 수준 이론, 활성화 모델, 그다음에 복수 저장 이론, 그다음에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그다음에 뭐 감각 등록기는 아까 감각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오감을 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요즘은 단기 기억이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감각에서 들어오고 단기 기억을 하고 나서 기억을 했다라고 하면 다 장기 기억이에요. 다 장기 기억이기 때문에 이 단기 기억은 뭐 사실상 순간 기억, 방금 전에 봤던 뭐 전화번호, 뭐 이러한 부분들 정도 어떤 형태를 이제 기억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단기 기억이라 그러고, 장기 기억의 형태, 장기 기억은 이제 이러한 이제 구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스폰서십에서도 그렇고 마케팅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이 이 기억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기억을 어떻게 기억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자유해상이 가능한가, 도움해상이라 그러면은 단서 제공을 한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순서 해상, 그 다음에 뭐 재인 기억, 그 다음에 해상과 재인을 비교해갖고 해상과 재인의 어떤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해상을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내줍니다. 그래서 기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들로 보면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네트워크 구성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것들이 하나를 갖고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항상 기억나는 이러한 요소들을 구축을 해줍니다. 자, 어떤 거를 봐도 다 나이키죠. 어떤 걸 봐도 다 나이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를 구성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이렇게 이미 이 그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 기억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기억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광고적인 기억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억을 우리가 관리를 해줘요. 기억을 관리해 줍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단서를 제공해 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기억을 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극, 감각,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인출해주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의 기억 관리, 기억 촉진 전략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각화한다. 하나의 모델, 하나의 어떤 부호화, 상표화 이러한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떠오르는 것들, 대표적인 어떤 엠블럼을 만든다든가 상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각화된 이미지로 형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끌어들이는 거죠. 여기에는 시각화는 뭐 색깔과 형태가 이제 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의 음유를 넣어요. 단어에다가. 예를 들면 여러분 외우기 힘든 것들은 뭐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앞 글자를 넣어갖고 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단어에다가 아니면 용어에다가 음유를 넣습니다. 음유를 넣어갖고 그것을 기억하게끔 강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음악, CM송, 전반적인 CM송을 반복해서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 그것에 따른 하나의 어떤 징글, 벨이죠. 인텔 인사이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불빛이 퍼지면서 우리 컴퓨터 소리 켜지죠. 광고에서도 그걸 그냥 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하면은 떠오르게끔 그냥 인사이드 인텔 음악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악, CM송은 뭐 여러 가지 뭐 유명하게 성공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간장약, 우르사 같은 경우에는 간 때문이야 그게 쓸데없이 오인을 일으킨다 그래갖고 잘 못하게 또 광고가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CM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 징글을 통해서 회상률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뭐 부기억의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색깔, 이미지, 친근함, 사랑스러움. 그래서 여러 명들에게 그것을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장기적인 위치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여러분 차를 이렇게 좀 운전해보고 이렇게 다니니까는요, S-오일은 좋은 기름이죠. 그렇죠? 좋은 기름입니다. 근데 다른 정유사에 비해서 조금 싸요. 조금 싼데 정말 좋은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다소의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옥탄가가 어떻게 되고 뭐 점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말은 좋은 기름인데 그렇게 알죠. 근데 그것이 실제 품질하고는 달라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시키는 거죠. 사랑스럽고 좋은 기름. 내 차를 사랑하니까 좋은 기름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짜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기름이 떨어졌다. 내 차 사랑해. 좋은 기름을 찾아야 돼. 지금은 그냥 좋은 기름. 이걸 또 익숙해지면은 자, 기름이 떨어졌다. 노란색, 파란색.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왔죠. 이제 그렇게 이제 왔지만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통제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태도 변화, 그 다음에 스폰서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